안녕하세요. 대장주거래 최고수 김선상 대표입니다. 자, 이제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고 해서 비 피해들 없으시기 바라고요. 뭐 이제 본격적인 좀 장마철이죠. 예, 무더위도 또 계속 될 거고. 근데 이제 여름인데도 주식시장은 좀 겨울처럼 최근에 썰렁합니다. 제가 이제 3주 전이죠. 3주 전에 강력 매도를 여기서 정말 세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코스피지수 특히 이제 또 대형주들, 대형 우량주들 강력 매도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저번 주에 나와서도 또 강력 매도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여기 나와서도 서두에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폭락을 하면 거의 모든 종목이 다 하락을 합니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만큼 이제 시장이 중요하고, 제가 3주 전에, 벌써 이제 3주 됐어요. 3주 전에 대한민국 최초로 강력 매도를 얘기했어요. 강력 매도. 정말 세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전문가 중에서 강력 매도 사인을 낸 전문가는 이 TV 방송에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번 주에도 나와서 제가 또 강력 매도를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 일단은 뭐 여러분들 증시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만큼 코스피 지수가 작년 이후에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나온 겁니다. 작년에 이제 저점을 보면, 자, 코스피 차트를 보면 작년 저점이 2,300포인트 이하였어요. 작년 4월 9일 여기 저점 보이시잖아요. 4월 9일에 2,284. 1년도 안 됐어요, 사실은. 9,000포인트 달성하는 게 1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산이 높은 거예요, 지금. 코스피 지수는 산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상승 파동을 했으면 당연히 많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3주 전부터 9,000포인트는 강력 매도라고 얘기를 했고, 저번 주에 나와서도 또 얘기했고, 전전주에도 강력 매도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그다음 뭐 현대차, 두산 에너빌리티, LG 이노텍, 삼성 SDI. 왜냐하면 상승세가 올해 굉장히 가파랐거든요. 그 종목들이 기업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과도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이 들어와야 된다. 근데 코스피치는 작년 이후에 7,000포인트 정도 올렸어요. 7,000포인트. 그래서 보통 있잖아요. 고점을 치면 그게 뭐 통계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가격 매력이 생기려면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는 떨어져야 돼요. 30%. 그러면 지금 이제 7,000선을 지지는 하지만 저는 이거를 깨고 내려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6,500이나 6,200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지수의 저점대는 한 6,20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6,200포인트.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오버슈팅을 한 거거든요. 4월 달 이후부터 오버슈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슈팅 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 하락을 시켜야 가격 매력이 생긴다. 그렇지만 이제 한 번에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반등을 주면서 떨어지는데, 자,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반등은 상승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상승 랠리는 이렇게 긴 상승, 이렇게 길게 올라가는 걸 상승 랠리라고 하는데, 지금은 고점을 쳤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이틀 정도에서 끝나요. 끝납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반등 나올 때 매도를 안 하면 다시 폭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점이 방금 얘기했듯이 바닥이 아직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코스피 지수 뭐 저점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신이 와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바닥 시그널은 다 나와요. 3월 달에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큰 폭락이 나왔지만 결국 여기 이제 두 차례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상승 랠리를 해줬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7,000포인트 언저리에서는 아마 또 반등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반등이 또 이제 7,000 언저리에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뭐 오늘도 이제 반등 주다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락하면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낙폭을 좀 축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예? 두 개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시가총액이 몇 천조잖아요. 과거하고 다르게 영향력이 뭐 예전부터 영향력이 컸지만은 지금은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원래 이번에 이제 고점 치기 전까지만 해도 4천조가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가 떨어져서 이제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3천조가 넘어요. 거래소의 영향력의 50% 이상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ETF 상품까지 또 있죠. 단일 종목 ETF. 삼성전자 단일 종목,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그러니까 이것까지 합하면 뭐 사실 뭐 거래 대금은 거의 이쪽으로 다 쏠리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차트가 또 비슷해요. 예. 특히 삼성전자 차트하고 일간 차트가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반등 시에는 매도다. 근데 반등이 이틀 이상 나오기는 힘들다. 여기서도 이틀, 여기서는 이제 하루, 여기서는 하루 반나절. 그러면 이제 7천까지 빠지면은 이제 7천을 기점으로서는 이제 하락폭이 좀 크기 때문에 한 2일에서 뭐 길면 3일, 3일을 지금 거의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틀에서 3일 정도의 반등은 이제 다음 주 내에서 한번 줄 수도 있다. 근데 거기에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강력 매도다. 계속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강력 매도. 네, 강력 매도. 자, 왜? 제가 이제 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자,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지표를 봐야 될 게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의 이제 나스닥 지표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수십 년 동안 미장하고 연동을 했어요. 미국장하고. 그래서 미장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미장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근데 지금은 연동을 안 합니다. 연동을 안 해요. 근데 필지수만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왜? 이게 반도체 지수의 핵심 지표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래서 여기서 고점 나왔을 때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딱 요 자리 찍고 나서 거의 비슷하게 뭐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차이인데 거의 고점 나왔어요. 저점도 마찬가지예요. 저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장기 상승 파동은 안 끝났습니다. 예, 장기 상승은 유효하다. 예, 장기 상승은 유효한데 지금 이제 고점을 전달에 치고 나서는 마찬가지로 이틀 반등 주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제 이제 상승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틀 정도의 반등 주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는 필지수가 11,000포인트나 뭐 심하면 만 정도까지는 하락이 아직은 더 남아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중간중간에 반등을 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의 반등.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영향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일 크잖아요. 그 이제 뭐 저번 주부터 사실 많이 나온 게 이제 반도체 피크론 얘기가 나왔죠. 이제 피크라는 건 이제 정점을 찍었다. 근데 이제 논란이 많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크는 아니다. 예, 반도체 피크는 아니다. 왜? 뭐 필지수도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차트일 뿐이고 차트는 여러분들 후행성이에요. 후행성. 선행 지표가 아니에요. 경기 지표가 선행 지표죠. 오히려. 경기. 오히려 선행 지표들이 있는데 이건 후행 지표예요. 이게 올라가면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업황을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 슈퍼 사이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대체로 이제 28년도까지는 이제 슈퍼 사이클이 계속된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피크 논란이 많은 거는 공급 과잉이라든지 이제 감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디램 가격이 또 하락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빅테크 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선두기업 엔비디아 뭐 애플 뭐 구글 아마존 그다음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뭐 테슬라 뭐 많아요, 그죠? 수천조의 시가총액을 가진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대부분 인공지능에 다 투자를 했어요, AI 쪽에. 근데 AI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구동을 시키려면 막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돼요. 데이터 센터. 근데 지금 다 이 엄청난 데이터 센터들을 수백 조를 들여서 지금 짓고 있어요. 수백 조를. 빅테크 기업들이. 그거 다 벌써 짓고 있어요, 지금. 집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짓고 있는데 이걸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돈 몇백 조 날리죠, 그러면. 벌써 뭐 몇십 조도 아니에요. 수백 조를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이제 서운함 쪽에 만약에 거기에 이제 산다를 지으면 데이터 센터를 또 어마어마하게 또 지어야 돼요. 또 전력 관련해서 전력 기기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지어야 되고. 근데 어쨌든 인공지능은 이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지어야 그래야 구동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칩들이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2, 3년 전부터 벌써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중단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도 최소한 1, 2년 동안은 더 지어야 돼요. 더 지어야 돼. 근데 여기에는 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반도체 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럼 내년까지는 제 생각에는 내년까지는 피크가 될 확률은 적어요. 내후년은 모르겠어요. 28년도는 모르겠지만 27년도까지는 반도체가 정점을 찍을 확률은 매우 적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락폭이 크냐? 다 아시다시피 너무 가파르게 오른 거예요. 가파르게 오르는데 이제 막 차익 매물 쏟아지고 이제 하락을 많이 하니까 정점 논란이 나오는 거죠. 또 이제 빅테크들 얘기가 나오면서도 뭐 투자 감소라든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거지. 야, 그럼 이제 꼭 반도체 이제 업황 꺾이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집어 던지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업황은 아직도 장기적으로 이거는 업황이에요, 업황.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업황입니다. 반도체 업황은 아직 정점이 아니다. 정점이 아니다. 제 개인적으로 2027년까지는 충분히 업황 사이클을 더 탈 거다. 내년까지는 호황기를 계속 맞이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종이 마무리되려면 더 있어야 돼요.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일봉 차트 잠깐 보여드렸듯이 자 이제 SK 하이닉스는 60선을 아직 이탈을 안 했어요. 여기 200만 원이에요. 요때 이제 180만 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200만 원을 깨고 뭐 170만 원대로 내려오면은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거래량이 여기서 거래량 감소가 나오지만 아직도 거래량이 많아요. 보면은 우리가 6월 달부터 지금 상당히 장이 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요즘 수익 내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단타를 이쪽으로 붙는 거예요. 근데 대신 많이 떨어질 때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오를 때 팔아야 되겠죠. 예. 오를 때 안 팔면 다시 폭락을 해버리니까. 지금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제가 60선 살짝 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점이 여기서 슈팅이 가장 강하게 나왔거든요. 여기하고. 그러니까 하락 조정이 아직 완료가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이제 바닥을 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이제 반등이 나와도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중기 보유하지 마시고 반등 시에 반드시 매도를 치십시오. 예, 반등 시 매도. 대신 삼성전자 같은 경우 25만 원대 이하로 만약에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조금 강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 뭐 수급을 보면 뭐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좀 매도세가 조금은 그래도 좀 진정세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사실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어요. 개인들이. 예,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이번 주 좀 파는 물량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이 많이 사면 수급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 주체가 있잖아요. 개인, 외국인, 그다음 기관. 어느 한쪽에서 분명히 파는 거를
누군가는 강하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개인이 많이 사면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는 많이 팔아버려요. 많이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반대로 개인들이 많이 팔아버리면 뭐 일주일, 열흘.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 보면은 개인들이 일주일 이상 매도를 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2, 3일 정도는 매도가 나오긴 하는데 연속해서 뭐 5일, 6일, 7일 이렇게 연속해서 순매도를 친 적이 거의 없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팔죠. 물론 작년부터 많이 올라서 차익 관점도 있고 그다음 뭐 리밸런스라는데 이제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포트를 또 물갈이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6월 달이 이제 상반기 끝났잖아요. 하반기 대비해서 7, 8월 달에는 포트를 좀 교체하거나 물갈이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쳐줘야 수급이 좋아진다. 그래서 개인이 많이 팔면 팔수록 수급은 개선될 겁니다. 근데 개인이 반대로 많이 사면 수급이 안 좋아져요. 왜? 계속 파니까요. 근데 가장 큰 주체예요. 외국인 기관은 가장 큰 주체예요. 개인이 많이 사는 거는 사실 그다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이 산다고 해서 주가가 못 가는 게 아니라 개인이 주가를 끌고 올라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다 싸게 살려만 하니까. 밑에서 싸게 살려면.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시장이 다시 턴을 하면 비싸게라도 사서 끌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막 몇 조씩 배팅하잖아요. 보면. 뭐 어쨌든 지금은 수급 상황이 아직까지는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시장 얘기를 저번 주부터 강력 매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많이 떨어지면 이제 강력 매수로 바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강력 매도예요. 분명히 다음 주에 또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반등 시에 강력 매도 해줘야 돼요. 제가 3주 연속 지금 강력 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력 매도 리스트를 딱 붙여서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오늘도 이제 강력 매도 해야 될 우량주들, 특히 이제 코스피 우량주들. 근데 오늘은 강력 매수 리스트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따가 강력 매도 리스트는 지금 3주째 제가 여기서 계속 공개를 했죠. 저번 주에도 강력 매도, 전전주에도 강력 매도. 그 종목들 말고 이제 강력 매수해야 될 종목들. 그 리스트를 이따가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사실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800을 깼어요. 웃긴 게 마지막으로 코스닥 얘기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왜냐면 코스닥은 거래소는 그렇다 쳐요. 거래소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작년부터 7,000포인트 올렸는데 코스닥은 지금 올해 최저점이에요. 지금 770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도 한 35% 이상 빠졌어요. 1229 고점 대비해서 30%가 훨씬 넘어요. 지금 거의 한 35% 이상 빠졌는데 지금. 그럼 작년 대비해서 지금 제일 안 좋은데 지금 이 770 장중에 찍었거든요. 770은 어디냐면 작년 7월 달이에요. 7월 달. 여기 7월 달. 작년에 7월 달에 770 갔거든요. 1년 전 가격으로 회귀했어요, 지금. 근데도 지금 바닥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돈이 많이 몰리고 ETF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코스닥을 팔아가지고 거래소로 이동하자. 근데 그거 잘못됐다고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어요. 여기 물론 지금 2주 전에도 이제 반등 나오고 코스닥이 더 떨어졌는데 여기를 팔고 거래소로 이동한 사람들도 손해 봤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번 주, 전전주에 탑승하신 분들 다 손해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하시는 게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사야 돼요. 물론 바닥이 어디서 나올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코스닥에 악재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전 가격 지수대로 지금 회귀를 했습니다. 1년 전에. 1년 전.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코스닥이 지금 보면 20선을 못 넘기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틀 반등. 여기선 3일 반등인데 이틀에서 3일 안에 끝나요. 반등이. 근데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900포인트 전후까지는 아마 반등이 강하게 나올 겁니다. 코스닥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기다리셔야 되고 근데 이제 반등이 나와도 다시 떨어져요. 문제는.
근데 이게 마지막 조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 다음 주에 반등이 세게 나오면 다시 한번 떨어질 거야 아마. 그러면 그게 마지막 조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결판은 7월 한 말 전후로 날 것 같아요. 7월 중순 정도 지나면은 바닥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힐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래도 강력하게 코스닥의 종목들을 사서 중기 보유해도 돼. 지금 사실은 중기 보유를 해도 만약에 반등이 나와도 다시 빠져버립니다. 다 손실이 나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제 폭락하면 뭐 3일, 4일 또 연속으로 빠지니까 올린 거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쨌든 다음 주에는 반등이 코스닥도 강하게 나온다. 그리고 한 번 정도 조정을 타면 그게 마지막 매도 클라이막스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 상황 점검해 드렸는데 굉장히 힘든 장입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코로나 때 지수가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코로나 때. 그러고 나서 1년 올라갔어요. 6년 전이죠, 벌써. 한 5년 동안에 보면 지금 가장 안 좋은 장이에요. 가장 안 좋은 장이에요. 이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안 좋은 장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큰 기회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서 많이 물리신 분들은 좀 힘들더라도 8월 달까지는 좀 버텨주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봐요. 지금은 사실은 반등 나온다고 해서 손절해봐야 회복이 안 돼요. 1200포인트나 1100에서 물리신 분들은 코스닥 지수가 1200 정도 다시 회복이 나와야 손실난 것들이 많이 만회가 되지. 근데 한두 달 내에 저기까지 올라가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을 치면 연말 전까지 충분히 회복 시도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조금 이겨내시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자, 뭐 오늘은 사실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이 연중 최저점, 작년 지수대로 다시 얘기하고 있고 또 거래소도 지금 많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시장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더 해드렸고 이제 대장주에 대한 이따가 이제 방금 강력 매도도 얘기죠. 오늘 강력 매수도 얘기해드리고 단기 매매 할 종목도 제가 물론 이제 긴 포지션 아니고 단타로 종목도 몇 종목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타이밍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타이밍 잡는 법, 또 차트 분석, 기업 분석, 또 테마 분석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니까요. 많이들 동참하셔서 저하고 같이 하반기 이 어려운 장을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인데 9시 때 들어오시면 제가 특히 주도주,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다음 뭐 코스닥에는 알테오젠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주도주가 많아요. 그런 종목들의 타이밍과 분석, 또 예측 그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어려운 시장을 같이 극복해 나가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채팅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종목 상담은 이제 못 해드리지만 지금 이제 주식투자가 어려운 분들 굉장히 많아요. 또 손실도 많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 또 조언도 해드리고 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또 노하우도 알려드리니까 저와 함께 하반기 같이 동참하시면은 정말로 이 어려운 시장을 극복해서 제가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반기에는 코스닥이 분명히 역전의 기회가 올 거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뭐 손실은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역전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무료 방송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주도주와 대장주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니까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진짜로 많이 들어오시는데 저와 함께 이 어려운 시장을 역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